저에게 꽤 오랫동안 진료를 받던 아이가 있었습니다. 그 아이는 늘 왜 나만 이렇게 재수가 없어요? 라는 말을 했어요. 머리도 좋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던 아이였는데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몇 차례 겪더니 세상에 대해서 뭐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회로가 생겨버렸습니다. 아무리 잘 설명해 주어도 아이는 늘 그래서요? 결국은 못하는 거잖아요. 그런다고 내 인생이 여기서 변하겠어요? 라고 따지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지요. 아이는 재주도 참 많았습니다. 그림도 잘 그렸어요. 요새는 컴퓨터로 게임 캐릭터를 그리는 일에 푹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2시간이나 걸려서 그린 게임 캐릭터 파일을 올리려다가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제가 아이를 만난 날이 딱 그날이었어요. 아이는 그 일에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. 자기는 열심히 해도 매번 이런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자기는 재수 없는 아이인 것 같다고도 했어요. 아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제가 말했습니다. 억울하겠지만 그냥 다시 그려. 아이는 이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나쁜 일까지 쏟아내며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고 난리를 쳤지요.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. 그런데 예전에 일어났던 일과 이 일은 달라. 아이는 잠시 말을 잃은 듯 가만히 있었어요. 눈이 동그래졌습니다. 이전에 학교에서 있었던 대부분의 일은 그 일의 통제권과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였어? 아이는 답했습니다. 선생님들이요. 내가 오해를 받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지? 아이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. 그런데 이번은 누가 주체야? 아이는 저요. 라고 답했습니다. 그럼 일이 꼬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? 아이는 저요. 라고 답했습니다. 해결할 수 있어? 없어? 아이는 조금 차분해져서 있긴 있죠. 라고 대답했어요. 저는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. 그럼 해결해. 시간이 더 들 뿐이야. 약간 억울하긴 해. 하지만 2번째 그림은 더 퀄리티 있게 그릴 거야. 예전에 있었던 일은 내 일인데도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어. 하지만 지금은 억울해도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. 아이는 이날 이후 놀랄 만큼 많이 안정되었습니다. 어릴 때는 어떤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. 어떻게 보면 당할 수밖에 없어 억울한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주체가 달라집니다. 잘 생각해 보면 나를 둘러싼 대부분의 일의 주체는 결국 나입니다.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고 결과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.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괴롭다는 것은 자신이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인 겁니다. 어릴 때는 그랬어요. 부모가 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니까요. 이제는 내가 좀 더 주체적으로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아픈 부분을 좀 더 메우기 위해서 나를 알아차려 보세요. 사실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진정 화해해야 하는 대상은 어머니가 아닙니다. 아버지도 아니에요. 바로 나 자신입니다. 미워할 수 없는 대상을 미워해서 받는 고통, 나의 내면의 고통,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그랬을까 하는 나의 처절함, 자신의 현재 마음 상태와 화해해야 하는 겁니다. 어떤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어요. 그 여자가 재판을 치르는 과정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. 잔인할 정도입니다. 나중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. 꽃뱀이 아니냐고 추궁받기도 했습니다. 얼마나 세상이 싫을까요?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? 얼마나 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까요? 사실 여자는 그때 그 상황에서
살아나온 것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한 것입니다. 누구라도 그 당시에는 저항하기 어려웠을 겁니다. 그러나 세상은 잔인하리만큼 여자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. 제가 그 여자의 어려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 여자가 제 앞에 있다면 지금은 그 힘들었던 상황이 아니니 당신을 보호하는 쪽으로 조금 빠져나와 힘을 내어 봅시다 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. 여자가 느끼는 공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공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야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 자녀가 맞고 왔을 때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속상하지요. 가해자 쪽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으면 화가 나 미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사과하면 받아주라고 조언합니다.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.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를 해야 사과가 아닙니다. 미안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대로 인정해 주라고 합니다. 부모라고 내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. 자꾸 따지면 상대의 부모도 속수무책이니까요. 사과만 하면 다냐? 라는 말도 자주 하지요.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가 내 마음을 다 풀어주기란 절대 불가능합니다. 사과의 기준이 내 마음이 많이 상했으니 충분히 만족스럽게 해줘 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. 사회적인 보편성, 일반성에 기준하여 상대가 사과한 것이 억울함이 남아도 좀 받아주어야 합니다. 마음에 완벽하게 들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선이면 이 일은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. 나에게 남는 불편함은 안타깝지만 내가 감당해야 하고 내가 풀어야 하는 내 몫입니다. 문제는 해결되어야 해요. 매듭 지어야 합니다. 그래야 아이도 나도 살 수 있습니다. 씁쓸하고 씁쓸하지만 계속 그 일에만 매달려 있으면 다른 생활을 시작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. 당신에게도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. 너무 힘든 것 잘 알아요. 충분히 지쳐 있을 겁니다. 하지만 나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아주 조금만 힘을 내어 보세요. 지금은 상처받았던 그때가 아닙니다. 지금의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상처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.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. 모든 것은 그때와 다릅니다. 내가 마무리하고자 하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 작은 변화가 시작입니다. 그 점을 알아차리셨으면 합니다. 당신에게도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. 너무 힘든 것 잘 알아요. 충분히 지쳐 있을 겁니다. 하지만 나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아주 조금만 힘을 내어 보십시오. 지금은 상처받았던 그때가 아닙니다. 지금의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상처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.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요. 모든 것은 그때와 다릅니다. 내가 마무리하고자 하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 작은 변화가 시작입니다. 그 점을 알아차리셨으면 합니다.